주쌤입니다. 오랜만에 탑3 영상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계속해서 주쌤이 리오프닝 관련주 눈여겨보라고 이제는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포트에 없으시면 오늘의 영상 집중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항공주 탑3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츠러들었던 항공업종도 드디어 봄이 오려나 봅니다. 이 정부가 국제선 항공편 운항의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의 50%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운항 규모와 노선 인가 등 모든 운항 절차까지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제 항공주도 다시 날아오를 때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사실 항공주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투자의 기재라고 불리던 워렌 버핏 역시도 미국의 4대 항공사 주식을 전부 처분했다고 밝히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워렌 버핏은 델타 항공과 사우스웨스트 항공,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등 미국 주요 항공사 지분을 각 7%에서 11%씩 보유한 항공업계의 큰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가가 50% 이상 빠지면서 워렌 버핏도 결국 두 손을 들게 되었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제 화물 운송이 가능한 대한항공 등 대형 항공사는 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었는데요. 이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자본 보릿고개 현상으로 생존을 위해 재무구조 개선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추진은 항공업계에 있어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는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선 1단계는 다음 달 6월까지 시행하게 되는데요. 보통 주가가 정책 시행 전 기대감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부터 5월까지는 단기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주쌤의 항공주 탑픽은 뭐가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이 대한항공은 항공주 중 1등 대장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영업이익을 1조 4천억 원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객 운송이 줄어든 상황에서 화물 운송 호황으로 인해 수혜를 보게 된 것이죠. 당기순이익 역시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이러한 실적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유의미한 평가라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대한항공은 전 세계 주요 항공사 중에서도 빠르게 화물 비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최근에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해상 우임 폭등 등으로 인해서 항공화물 수요가 증가한 덕에 항공화물 운임도 덩달아 올라가며 실적에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도 의약품 운송 수요가 상반기 항공화물 운임을 지탱하고 일반 화물 수요가 꾸준하다면 이 대한항공은 여객이 재개되지 않더라도 흑자 유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반면에 화려한 실적 이면에는 고용 불안이라는 명암도 존재했는데요. 이 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한항공 직원의 절반 정도는 휴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인 건 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있다는 건데요.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서 여행 수요가 본물 터지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시장에서는 이러한 여객 부문 개선에 힘입어 올 상반기 대한항공의 매출이 1년 전보다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죠. 사실 이 대한항공 여객 사업 부활의 최대 수혜자는 모회사인 한진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진칼은 비주력 사업 부진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연속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부동산 및 자산을 매각하면서 약 3천억 원의 자금을 수혈하기도 했죠. 앞으로 여객 수송이 정상화할 경우 한진그룹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 두 대형사를 통해 수익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는 모멘텀도 존재한다는 거죠. 다만 유가와 환율 급등에 따른 비용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그런 변수가 있는데요. 매출 원가의 약 30%를 차지하는 항공유는 달러로 거래가 되지만요. 이 항공권 판매 매출을 원화로 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를 때마다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게 되면 환차손이 발생하게 되면서 항공기 도입 당시 외화로 빌린 부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죠. 대한항공은 올해 화물 운송과 관련해서는 운항과 조업 역량 강화로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할 거라고 하는데요.
부정기 화물 전용 여객기 운영을 토대로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국내 저비용 항공사는 3년 연속 고용 유지금 지원금을 받는 한편 2년 연속 흑자 행진을 보이고 있는 대한항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좋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대한항공의 주가는 어디까지 나를 수 있을까요? 지난해에서 올 초까지만 해도 증권가에서는 대한항공의 주가를 4만 원대로 보는 견해가 많았는데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현재 34,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있기 때문에 이 4, 5월을 기점으로 돌파 여부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이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3월부터 내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집 나간 수급이 대한항공에 쏠렸다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죠. 주쌤은 대한항공 4만 원대까지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인데요. 과거 쌍봉을 맞고 떨어진 구간까지 삼봉을 만들러 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34,000원 돌파만 나와준다면 그대로 4만 원대 이상 들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올해 항공업계의 최대 이슈는 단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여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아시아나항공이 인수되는 과정은 정말 다사다난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아시아나항공은 방만 경영으로 경영난에 봉착하면서 매물로 내몰리게 됐었고요. 2019년 11월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9월 인수계약이 무산되면서 채권단 관리 체제가 되었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직격탄까지 맞아버린 아시아나항공은 파산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사실상 정부 주도로 2020년 11월 대한항공이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계획과는 달리 이 기업 결함 신사가 늦어지면서 일정이 꼬이기 시작했는데요. 실제 합병까지는 미국, 영국, 호주, EU, 일본, 중국 등 6개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만약 어느 한 경쟁 당국이라도 불허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요, 이 M&A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 EU는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시장 독점을 이유로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함을 불허해 합병이 무산되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이 해외 경쟁 당국의 승인 과정을 모두 마치게 되면요, 아시아나항공 주식 64.22%를 인수하게 되는데요. 인수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이 통합되면서 경쟁 강도가 완화되는 등의 영업 수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을 추가 증편할 예정인데요. 이번 4월에는 나고야와 하와이 노선을 재개했고요. 나리타 등 운항 중이던 노선을 14회에서 20회로 증편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부터 실적 반등세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지난해 화물사업 매출은 별도 기준으로 3조 1,485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객기 하단의 화물칸인 벨리카고를 활용해 늘어난 항공 화물 수요에 대응해 오기도 했죠.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는 다시 비상할 수 있을까요? 월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를 보시면 수년간 박스권 횡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2019년 아시아나항공이 매각을 공식화하면서 주가가 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닥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3대 무상감자 안건이 가결되면서 주가는 하단 지지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본 잠식률이 50%에서 1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서 관리 종목을 피할 수 있게 되었죠. 현재 항공 업황이 살아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29,000원대 상단 저항선 구간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많은데요. 이후의 흐름은 대한항공과의 합병이 무사히 마무리되는지 여부에 따라 갈리게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티웨이 항공입니다. LCC 항공사 중 유일하게 대형기를 도입해 장거리 운항에 나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티웨이 항공은 2027년까지 대형기 20대, 중소형기 30대 등 총 50대 기단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내 LCC 항공사들은 지난 10여 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여객과 중단거리에만 초점을 맞춰 성장해 왔었는데요. 저비용 항공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태생적으로 비용 절감이 핵심 영업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사업
사업구조 단순화와 기존 간소화는 운영관리에 드는 돈을 줄이기 위해 무조건 골라야 하는 선택지였죠. 그래서 LCC 항공사 대부분이 화물기를 들이지 않고 여객 사업에만 주력했습니다. 화물 운송은 여객기 여유 공간을 실어 나르는 게 전부였는데요. 중단거리용 소형기로 기종을 통일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제를 두면 조종사 훈련과 정비 등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이 같은 전략으로 인해 국내 LCC 항공사들은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화물로 견디는 대형 항공사와는 달리 나날이 적자가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티웨이 항공은 지난 2월 1,19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실탄을 마련하게 되면 중대형기를 들여와 노선을 오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노선을 오픈하게 되면 예약금이 들어오게 되면서 현금 유동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중대형기는 국내선 노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항에 나서게 되는데요. 올해 5월에는 싱가포르 노선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7월에는 크로아티아, 겨울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노선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대형기로는 화물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죠. LCC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까지 화물 운송 사업을 확대하게 되면 올 하반기에는 화물 운송 사업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티웨이 항공의 주가는 어떨까요? 티웨이 항공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 3,800원 구간을 기점으로 저지선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3,800원 돌파 시 볼린저 밴드 상단선 구간인 4,400원까지 단기 급등세가 나올 수 있는데요. LCC 경영 환경 정상화가 2023년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수혜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항공주 대장주 탑3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리오프닝 섹터가 여러 개인 만큼 당분간은 관련 섹터별 탑3 종목을 뽑아와 볼까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소중한 댓글 기다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가주아!